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돈벼락 김치 삼겹살이라는 매장을 매출 2천만 원 상승시켜 드리기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원래는 2천만 원만 상승시켜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매출이 3,500만 원이나 올랐어요. 대표님, 그게 왜 실패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실패냐면 매출이 너무 올라도 독이거든. 원래는 2천만 원 매출 상승시킨 다음에 거기서 또 문제점 생기는 것들 파악하면서 시스템 잡아가지고 매출 유지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매출을 올리고, 이 과정이 필요한데 매출이 거의 3천에서 4천 정도 올라버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오히려 매출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 다시. 그래서 실패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일단 방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 그 방안이랑 정확한 매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매출을 3천에서 4천만 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 배너 또 있잖아. 저번에 배너 없었잖아. 자, 이 배너만으로도 되게 효과 있었을 텐데 이거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고, 딱 봤을 때는 그냥 이쁘기만 한 배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여가지고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저 매출이 많이 덕분에 많이 요즘에 웃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뭐 매출 1억의 목표라고 하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가능하다. 네네. 가능은 한데 이제 한 8천만 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예. 차근차근 하는 게 이제 유지적으로 더 좋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좋으면서도 걱정이 좀 돼가지고 네. 왔습니다. 요즘 또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최근에 이제 예전보다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민이 조금 생긴 건 있어서. 네, 늘 그렇죠. 예, 바빠진 거에 비해서 이제 기존 단골 고객님들이 최근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모습들이 있고 해서 네. 신규 고객들이 또 많이 늘어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저한테 감사한 단골 고객님들한테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는 많이 고민이 되고요. 네. 그분들을 예전처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또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또 신규로 오신 고객님들한테 저희 돈벼락김치 삼겹살만의 매력이나 인상을 조금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잠깐 앉을까요? 아, 예. 제가 작년에 하반기 매출 평균 내보니까 한 6,500 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매출이 한 3,500 정도 오른 거니까 여기 돈벼락의 본질이랑 제 본질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졌나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확 올라서 한편으로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기존에 있던 단골 분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어쨌든 생긴 문제잖아요. 이렇게 됐고 네. 여기서 이제 또 풀어나가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억을 유지를 하려면은 계속 또 그럼 신규 손님이 그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장안동에서는 또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1억을 찍었지만 1억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다시 8, 9천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네, 그런 것들이 네. 다 보이니까 네, 언젠가는 해결할 거고. 그럼 네. 해야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도움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매출 1억 거의 되시고 나서 웨이팅 많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웨이팅이 굉장히 늘어서 예전에는 이제 주말에만 잠깐씩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중도 웨이팅이 굉장히 늘고 주말에는 거의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도 웨이팅이 있어서 2시간, 3시간? 네. 그거를 유지시키는 게 최고거든요. 네, 사람들이 맛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웨이팅이거든요. 네. 사실 다 겉모습 보고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우리가 봤을 때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누구랑 만났을 때도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도 결국에는 이 맛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 음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웨이팅이긴 해요. 네, 다 무너져가는 가게에 그 앞에 웨이팅 한 10분 있으면 저기 와 진짜 막 할머님이 운영하시는 찐 맛집이구나 그냥 그렇게 바로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웨이팅을 일부러 만드시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웨이팅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기 맛집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웨이팅을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같이 또 구상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김치는 네. 제가 말씀한 대로 네. 그때 솔루션 주신 대로 그 네. 다음에 바로 변경을 했더니 반응이 훨씬 괜찮죠? 네, 좋고 이제 비주얼적인 거나 손님들이 느끼기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드시기 편하게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편하게끔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포기 형태가 더 좋아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손님을 왕으로 모시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손님한테 불친절해야 된다 그런 뜻이 그렇죠. 아니라 대표님은 손님을 너무 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 같은 경우도 잘라서 나가야지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네, 있고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편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대표님 말고도 많은 대표님들이 그러세요. 근데 그게 사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이 식당의 왕이거든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게 있으면 손님들이 거기에 맞추게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즐겁고 편안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손님한테 무조건 편안하게만 해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님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사람 심리가 참 그런 게 여성분들도 뭔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나빠지라가 아니라 네. 뭔 뜻인지 아시죠?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게만에. 근데 맞습니다. 너무 편안하면 매력이 없다는 거지. 네.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저렇게 나가면 저희는 일이 훨씬 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고려는 했지만 그래도 손님한테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실행하고 나니까 17년 넘게 장사 부분에서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2달 동안 솔루션 받으면서 좀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단골을 기억해서 단골분들이 이거 잘라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단골분들한테는 그럼요. 왔을 때 잘라주면 그거만큼 베스트가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우리가 매출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30% 손님들이 편안한 걸 되게 좋아하는 손님들이고 나머지 한 70% 손님들은 즐거운 걸 좋아하는 손님들이에요, 대다수가. 그 손님들은 이제 김치 이렇게 포기째 나오고 그거를 자기들이 잘라서 먹고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은 손님들을 왕으로 모시다가 오히려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거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런 거여가지고. 근데 특히 음식점은 많은 손님들을 마주하니까 더욱더 이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네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계속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서 네. 또 제가 계속 옆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네네. 저도 편히 일단은 1억은 조금 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네. 8, 9천 다시 유지해보는 걸로. 네.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기존의 단골분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매장에서 규칙을 정했고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이거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감없이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매장 잘 다녀왔고요. 다행히도 매출이 올랐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출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촬영한 영상에서 이 돈벼락 김치 삼겹살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드릴 건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마케팅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알려드리면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5단계로 보면 되는데 자, 1단계는 마케팅 포인트 잡기예요. 이 마케팅 포인트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에게 어떤 식당으로 기억되게끔 할 것이냐 이겁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잡은 포인트를 통해서 배너를 설치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기획 세팅을 해둡니다. 이거는 이제 손님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는 SNS 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다섯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사의 본질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이 맛으로 어떻게 우리 식당을 기억되게끔 할 것인지 단순히 서비스가 좋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분위기가 좋다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통해 분위기를 통해 우리 식당을 어떻게 기억되게끔 할 것인지 이게 중점이거든요, 장사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도 똑같아요. 손님들이 우리 식당을 까먹었다가도 다시 기억되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식당으로 기억되게끔 할 것인지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돈벼락 김치 삼겹살의 경우 네이밍 자체가 일단 돈벼락이 들어가요. 이 돈벼락이라는 말이 진짜 이 돈벼락 맞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돼지 돈자를 쓰면은 이제 푸짐한 돼지라는 거를 연상되게끔 하는데
매장 자체는 손님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좀 손님들이 기억되게끔 할 뭔가의 포인트가 좀 부족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김치를 되게 좋은 걸 사용하시는데 손님들 편하게 해주려고 김치를 원래 잘라서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되게 임팩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잘라서 주지 말고 포기째 주자. 그리고 그거를 좀 마케팅 포인트로 잡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사장님도 그거를 반영을 하셨고, 그 포인트는 되게 단순했어요. 이제 돈벼락 김치 삼겹살이니까 김치와 삼겹살을 벼락, 많이, 푸짐하게 이렇게 준다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일단 잡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걸 토대로 홍보를 하는 거죠. 이제 배너를 보면은 배너도 호킹을 되게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연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돈벼락 김치 삼겹살이니까 고기에 목숨을 걸고 김치에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업체 네이밍과 연관성을 주면서 후킹을 시키는 거고, 좀 실제 네이버 후기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신뢰성도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김치도 어떤 김치를 사용하는지 한 번 더 이제 포인트를 준 거고요. 이제 밑에는 돈벼락이니까 진짜 이 돈도 표현했고 돼지 돈도 표현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서 좀 비밀이 있어요. 보통 배너 같은 경우가 일자로 기획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자로도 기억하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도 함께 기획을 했어요. 고기에 목숨을 걸고 옆에다가 김치에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좌에서 우측으로 보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게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보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게끔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멘트를 보고 멈칫하고 봤다가 좀 여기가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이 배너를 보고 방문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워킹 손님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배너도 해드린 거고, 저는 정말 배너의 중요성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배너 하나만으로 원래 한 명이 들어올 거 두세 명, 진짜 5명까지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배너에 진짜 힘을 많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너로 마케팅을 했다면은 이제 온라인, 일단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을 되게 잘 해두어야 돼요. 그냥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고 뭐 그런다고 사실 매출이 그렇게 느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런 포인트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획 세팅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어야지 최대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노출은 중요하지 않고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온라인 마케팅 할 때는. 사실 이 기획 세팅하는 거는 제가 약간 좀 자부하는 게 국내에서 제가 제일 잘하지 않나 생각은 해요. 저희 대표 사진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벼락 김치 삼겹살 경우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스스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초반에 고기를 굽기 전 사진인 거고, 그 다음에 구운 후, 그리고 이걸 떡과 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빔국수랑 한번 먹고 마무리 볶음밥 먹는, 이거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뭔가 좀 연관성 있게 순서대로 해두면은 손님들이 이걸 봤을 때 스스로 먹는 것들을 상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르게 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예 좀 불 확 내가지고 초반에 후킹을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진짜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배가 고파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배가 고파지는 게. 이 사진에서 뭔가 배고프게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대표 사진은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배고파지는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순서대로 해두면 손님들이 상상을 하겠죠, 자기가 먹는 것들을. 그러면서 배가 고파지는 거고, 두 번째는 김치가 포깃째 이렇게 딱 나온다거나 소면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소스가 이렇게 묻어져 있는 사진, 볶음밥을 이렇게 치즈가 쭉 늘어나는 사진, 이렇게 액션이 들어간 사진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또 한 번 상상을 하면서 배가 고파지게 되거든요. 이 대표 사진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배고프게 만들었고 우리 가게를 좀 궁금하게 만들었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음식 전체 사진을 여기다가 보여주고 여기다가 홍보 문구 넣고 그러면은 이탈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대부분 메뉴부터 봐요. 여기가 어떤 거를 판매하는지. 근데 이 메뉴 영역에서 중요한 거는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고프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선 이제 먹고 싶게 만드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메뉴 영역에서 사진이 왼쪽에 있고 설명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좀 바뀌었어. 메뉴 설명이 왼쪽에 있고 사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식 사진 자체가 왼쪽에 있을 때는 음식에 대한 힘을 많이 줬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힘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메뉴 영역에서의 음식 사진은 그냥 딱 정갈하게만 보여주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은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습성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이 너무 화려해지면은 이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눈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버려요. 그럼 뇌는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그냥 이렇게 정갈하게 최대한 잘 냅두는 게 좋은 거고, 어쨌든 글 자체가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글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제가 이 메뉴 영역에서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먹고 싶게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이 메뉴 영역을 봤을 때 대체 뭐가 궁금할까요? 이 음식에 대한 가치가 궁금할까요? 이 음식에 대한 맛이 궁금할까요? 후자거든요. 맛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맛이 궁금한 거예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이고 얼마나 좋은 고기이고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이 고기에 대한 맛 자체가 궁금해가지고 여기를 본다고요. 그러면은 이 메뉴 설명을 어떻게 써야겠어요? 이 음식에 대한 맛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삼겹살과 5단계 숙성한 해남 배추김치로 인해 느끼함조차 없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에 대한 맛을 표현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이 설명을 읽으면서 이 음식 자체를 먹고 싶어지는 그런 원리를 통해 이 메뉴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곳이 이 리뷰예요. 근데 제가 또 늘 얘기하지만 리뷰는 요즘 식당들이 다 좋다. 안 좋은 식당이 없다. 왜냐? 리뷰 이벤트도 하고 블로그 체험단으로 리뷰 달아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리뷰를 안 좋은 식당을 찾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뷰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이 리뷰에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아까 메뉴 영역에서 막 1등급 고기다, 무항생제 고기다 그런 걸 여기다 써놓으면은 사람들은 이미 궁금해하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왜? 이 음식에 대한 맛이 궁금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후기를 보는 게 뭐예요? 여기 식당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리뷰에다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고기의 등급에 대한 표현, 그리고 숙성에 대한 표현, 그리고 매장 청결에 대한 표현, 위생에 대한 표현, 그런 것들은 아까 메뉴 영역이 아닌 이 리뷰 영역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보는 영역이 이 소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 대표님이 좀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좀 내려갔는데, 원래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이 영상이 나와야 돼요. 이 소식에서는 우리가 해줄 게 뭐냐? 손님들이 매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랑 맞으십시오. I live my life 있잖아 today 맞춰진 규칙 깨버려 보는 네 사고방식 I live my life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선택한 삶의 주인공은 나 기대어 live my life 새롭게 live my life. 자, 이렇게 영상 통해 가지고 여기서 경험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소식에다가 영상을 걸어두고 공지 등록을 해버리면은 여기 메인 화면에 영상이 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좋진 않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손님들을 단계별로 꼬셔야 되는데 영상을 먼저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손님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표 사진에다가는 영상이 안 뜨게끔 공지 설정으로 절대 해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피날레가 뭐냐면은 손님들이 이 정보글에서 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또 매장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마케팅 슬로건도 뭐냐면은 당신이 아닌 손님이 원하는 마케팅을 합니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마케팅 회사는 사장님을 만족시키는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시야가 아닌 손님들의 시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 플레이스에서 과연 뭐가 궁금할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단계별로 손님들을 꼬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정보글에다가 매장의 자랑을 구구절절 써놔요. 근데 손님들은 매장의 자랑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뭐 우리 매장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 자랑을 써두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면 돼요. 매장의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제가 밑으로 내려 드릴 테니까 좀 멈춰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읽고 나서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사장님 자체에 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자랑이 아닌 누군가의 스토리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그 주인공한테 반하게끔 되는데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글에서는 스토리를 최대한 잘 써가지고 손님들이 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대표 사진의 포인트는 배고프게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메뉴 영역에서의 포인트는 먹고 싶게 만드는 거다. 그 다음 후기에서 포인트는 신뢰를 주는 건데 이 리뷰 댓글에다가 매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멘트들을 잘 작성해라
자, 네 번째는 이 소식 영역에서 영상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매장을 경험하게 해라. 그 다섯 번째는 이 정보글 영역에서 스토리를 잘 써가지고 손님들이 반하게끔 만들어라. 이게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컨설팅 해가지고 한 거는 거의 실패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 기획 세팅 관련해서는 제가 국내 최고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말해 봅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스 기획 세팅을 이제 잘 맞춰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SNS 영상 광고를 진행하는 건데, 자, 영상 광고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장안동에서 고기 좋아하시는데 여기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긴 돈벼락 김치 삼겹살 장안동 본점인데 100% 한돈만을 사용하는 고기와 함께 숙성된 김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먹어보면 17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설명이 되는 맛이에요. 고기와 함께 먹는 다양한 사이드도 있으니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노출을 시키는 건데, 자, 어디다가 노출을 시키냐? 이 매장 있죠? 매장 반경 1km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배고프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초반에 잘 들어보시면은 지글지글 소리가 좀 들려요. 장안동에서 고기 좋아하시는데 여기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글지글 소리가 좀 들렸죠? 여긴 돈벼락 김치 삼겹살 장안동 본점인데 100% 한돈만을 사용하는 고기와 함께 지금도 이제 지글지글 소리 들려요. 숙성된 김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먹어보면 17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설명이 되는 맛이에요. 고기와 함께 먹는 이제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뭐가 되냐? 배가 고파진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고프게 만드는 거, 호기심 갖게 하는 거. 또 영상 맨 처음에 장안동이라고 떠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이 사람들한테만 노출되게끔 해놨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 영상을 봤을 때 우리 매장 근처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장안동이라는 멘트가 먼저 나와. 그럼 우리 동네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뭐지? 하고 일단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꼭 지역명 멘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글지글 소리, 그리고 이렇게 면 들어 올리는 거, 소스 이렇게 잘 묻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찌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영상들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고 관심 갖게 되도록 한 다음에 이걸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경우 이 기획 세팅을 잘 해두면 플레이스로 유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장님이 그러셨죠. 그 인스타랑 페이스북 보고 온 손님들이 되게 많았다고, 손님들이 직접 그거 보고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인데 아마 지금도 노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안동 맛집 검색하면은 지금 이제 3위에 노출이 되고 있네요. 광고 제외하고. 장안동 맛집이 이제 검색량이 한 달에 한 2만 정도가 좀 넘을 거예요. 2, 3만 정도 될 텐데, 플레이스가 이렇게 2, 3만 정도의 상위 노출 됐다고 막 3천, 4천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아까 영상 광고의 효율이 같은 시너지가 나요. 뭐냐면 어떤 효율이 나오냐면은 조회수가 보통 한 6만 정도가 나오고 클릭은 한 이제 3천에서 4천 명 정도가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이 3천에서 4천 명 정도는 진짜로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이 조회한 사람들은 잠재 고객이 되죠. 근데 이 중에, 이 6만 명 중에 또 장안동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잠재 고객들이 장안동 맛집을 검색했는데 또 이게 노출되어 있어. 내가 영상에서 봤던 업체가.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같은 시너지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매출이 지금 3,50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번, 이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 마무리하자면은 손님을 꼬시는 5단계 전략으로 매출 2천만 원 상승시켜 보겠다는 영상을 한 3개월 전에 올린 뒤에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최대한 많은 영감을 얻으셨길 바라고, 제가 최근에 사무실을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한 45평 정도에서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한 110평 정도 이제 사무실 이사 와가지고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푸드의 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